안녕하세요. 외노자 생활 청산을 앞둔 베트남 하이퐁 2년차 코코쌤입니다. 귀국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간의 하이퐁 생활 노하우를 정리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이퐁은 사실 관광도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국 회사, 한국 공장이 있다 보니까 단기 출장이든 장기 파견이든 일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하이퐁에 머물 분들을 위해 필수 앱, 맛집, 여행지까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이퐁 개론인 것이죠. 우선 하이퐁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여기는 한국, 중국, 일본인 거리입니다. 한식당과 한인마트는 여기 다 있습니다. 마사지 가게도 아주 많고요. 여기 있는 선플라워 리조트에 주재원분들이 많이 살고 있답니다. 양쪽으로 가게와 식당이 잔뜩 있는 메인 거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길쭉한 호수에는 해가 지면 놀이공원이 문을 엽니다. 많이 낡았지만 그래서 스릴도 있으니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싶은 날에는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길게 네모난 여기는 땀박 호수입니다. 5월이 되면 석촌호수 마냥 봉황꽃이 잔뜩 피어서 붉게 물드는 명소입니다. 늦은 밤에도 번화하고 하이퐁에서 보기 드물게 길이 잘 정비된 곳이라 밤 산책하기도 아주 좋고요.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가 되어 여러 부스가 차려지기도 하더군요. 이 네모난 구역을 따라 있는 레첸 장군 동상과 오페라 하우스도 놓쳐서는 안 될 스팟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있는 아주 큰 길입니다. 까빠섬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곳이죠. 여기에는 구 빅시 현 고 하이퐁이 있습니다. 이온몰과 쌍벽을 이루는 대형 마트입니다. 빈그룹은 베트남의 1등 그룹입니다. 놀이공원, 자동차, 아파트 등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는 정도죠. 하이퐁에도 빈그룹이 만든 빈홈이라는 거주단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북쪽의 빈홈 임페리얼, 다른 하나는 남쪽의 빈홈 마리나입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거주지를 찾으신다면 이 빈홈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하이퐁 시내는 이제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 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베트남의 카카오톡입니다. 한국 번호로도 가입할 수 있고요. 나중에 베트남 번호가 생기면 그걸로 변경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앱이죠.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장보기, 퀵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할 예정이면서 배달 음식,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랩 멤버십인 얼티메이트를 가입하시면 할인을 쏠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퐁을 거점으로 한 리무진 버스 회사인데요. 하노이, 하노이 공항, 하롱베이 등을 갈 수 있습니다. 도어2도어 서비스로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면 출발 시간 30분 전쯤 픽업 차량이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터미널로 데려가고요. 터미널에서 22인승 버스 또는 11인승 밴을 타게 됩니다. 멀뚱멀뚱 앉아 있어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리에 앉혀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잔로가 있어야 픽업에 문제가 생겨도 사무실과 직접 연락해 영어로 소통할 수 있으니 잔로를 꼭 다운받으셔야겠죠. 하이퐁에는 종합 쇼핑몰인 이온몰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이퐁 생활은 이온몰로 시작해서 이온몰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매월 5일과 20일에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품목 5% 할인을 하는데 이때 이온몰 멤버십이 필요하죠. 미리 가입해 두시고 물건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도 야무지게 모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 앱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경비원이 택배를 받아주는지 먼저 잘 확인하시고요. 웬만한 물건 다 있고 가격도 무척 저렴하지만 가끔 상태가 불량하거나 배송이 2-3주씩 걸리기도 하니 잘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하이퐁 트래블에서 커버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가는 버스를 찾고 싶다면 이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하이퐁에서 하노이까지 하이퐁 트래블 리무진으로는 2시간, 기차로는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지 유심을 구매하고 현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비에테를 사용했는데 베트남 은행 계좌가 있으면 요금 충전하는 것도 아주 간편합니다. 다만 앱이 영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기 돌려가며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달 앱이고요. 대부분 한식당과 한인마트입니다. 그랩에 등록되지 않은 한식당은 여기 다 있으니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투어와 티켓 예약을 도와주는 여행 필수 앱이죠. 사실 하이퐁에서는 이걸 여행 예약에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투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추천하느냐? 여러분, 베트남 북부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롱, 까빠 이런 바닷가 여행지들 중에는 겨울에 문을 닫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출발 전에 이런 여행 앱에서 해당 날짜에 예약이 가능한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선월드라든지 까빠 케이블카 같은 것들 말이죠. 무엇보다 하이퐁 외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깔아두면 좋겠죠? 이제 이렇게 앱이 준비되었다면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면 좋을까요? 하이퐁 근교 여행지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하이퐁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옌뜨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명승지기도 한 이곳은 당일치기 트레킹 코스로도 좋지만 입구에 있는 M갤러리에서 1박 정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옌뜨까지는 택시를 불러 가야 하는데요. 아는 택시기사가 없으시다면 호텔에 문의하셔도 좋고요. 그랩으로 차를 불러서 일단 가신 다음 며칠 몇 시에 다시 데리러 와달라고 기사님께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앱도 바로 잘로입니다. 기사님과 잘로 연락처를 교환하시고 번역기 사용해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하세요. 보통 왕복 택시 비용은 100에서 150만 동이었습니다. 계단이 꽤 가파르고 케이블카가 있다 해도 직접 걸어야 하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니 등산 간다 생각하고 옷 챙기시고요. 꼭대기에 왕불상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롱베이입니다. 크루즈 투어는 워낙 유명하니까 배 규모나 투어 코스를 따져보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써널드입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기네스에도 등재된 2단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가면 있는 공원까지 종합 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겨울에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를 운영하지 않으니 클룩으로 잘 확인하시고요. 케이블카는 웬만하면 매일 영업하는데 이걸 타고 넘어가면 정원도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무엇보다 알파인 코스터를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야짱 비넌더스 가면 이 알파인 코스터 타겠다고 오픈런하고 줄 서고 그러시던데 하롱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코스도 시원해서 아주 좋습니다. 관람차는 저녁에 해질 무렵에 타시면 하롱의 멋진 카르스트 지형과 노을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하이퐁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케이블카 역에 내려서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까빠섬입니다. 이 케이블카도 가장 높은 해상 케이블카라는 이름으로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하롱보다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이곳은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입니다. 플라밍고 리조트가 유명한데 꼭 플라밍고가 아니어도 타운 어디든 숙소를 잡은 후에 현지 여행사에 크루즈 투어나 트레킹 투어를 신청하셔서 여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트레킹 투어가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딥티크에 도손이라는 이름의 향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도손이 이 도손입니다. 실제로 조향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도손을 모티프로 만든 향수라고 하는데요.
사실 막상 가보면 엥?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맑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는 방법이 비교적 쉽고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락자이에서 버스를 타도 되고 오토바이를 빌려서 30분 만에 슝 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냥 남쪽으로 직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바다 보러 간 게 아니고 워터파크 때문에 방문했는데요. 하롱 워터파크와 비슷한 규모지만 조금 더 시설이 깔끔합니다. 하롱이나 도손이나 워터파크에 사람 참 없고요. 놀이기구는 있을 건 다 있으니 대기 없이 무한대로 놀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하이퐁 시내로 돌아와 볼까요? 맛집 추천 시간입니다. 하이퐁은 미식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하이퐁 기차역에 내려서 하이퐁시가 제공하는 미식 여행 지도를 들고 코스를 따라 식도락 여행을 한다는데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기로 하고 제 개인적인 맛집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판 요리점입니다. 이온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숨은 맛집입니다. 사장님이 대만에 오래 계셨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타이 소스 치킨을 드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는 이것만 2번 시켜 먹고 온 적도 있습니다. 반가오에 있는 최고의 쌀국수집입니다. 도대체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가면 더 깊은 국물을 맛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다른 거 말고 5만동짜리 퍼타일란 드시면 됩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반새우, 반미 이런 건 너무 흔하죠. 대세는 반꾸원입니다. 노란 간판을 달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인데요. 다양한 재료를 돌돌 말아서 뜨끈한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되는 음식입니다. 맛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맛있는 식당이 많은데 슬슬 목이 아프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카페 추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커피 강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인지 베트남 자체 브랜드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 뭐가 있나요? 네, 바로 콩카페죠. 그 콩카페, 하이퐁에는 없습니다. 대신 콩카페 빼고 다 있습니다. 하이랜드 박비앱부터 페라 카티나까지 다양한 카페가 있으니까 취향껏 골라가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베트남 어디에나 있는 프랜차이즈니까 하이퐁에만 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986 카페는 하이퐁에 여러 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뉴는 전 지점 동일하지만 내부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니 다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손님이 오면 이 지점을 꼭 데려가곤 했습니다. 건물 3개 층을 터서 사용하는 이곳은 채광도 너무나 좋고 테이블도 많고 힙한 언니 오빠들 다 여기 모여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 추천으로 알게 된 곳인데요. 알고 보니까 학생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던 루프탑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남의 집 옥상인 엘리베이터 없고요. 나선 계단을 뱅글뱅글 걸어 올라가면 5층에 자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무슨 5층 가지고 루프탑 바를 열었나 싶지만 하이퐁에는 생각보다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뷰가 괜찮죠. 여기서는 시그니처 과일 맥주를 드시면 됩니다. 사실 말이 루프탑 바지 카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귀여운 고딩들의 아지트로 사용되기도 하더군요. 숨겨진 로컬 명소인데 어차피 저는 이제 다시 올 일 없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기 이 길쭉한 호수 오른편으로 괜찮은 카페가 많이 있으니 카페 탐방하는 즐거움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하이퐁의 명물, 하이퐁 미식 투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고요. 반다꾸아와 반미까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다꾸아는 직역하자면 게살 검은 쌀국수입니다. 새우탕 컵라면과 맛이 비슷한 이 국수는 다른 쌀국수와는 달리 넓적하고 검은 탄력이 좋은 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게살, 새우, 다진 고기, 생선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의외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이퐁 곳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락자이에 있는 반다꾸와 바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락자이에만 지점이 2개가 있고요.
커다란 게 모형이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입장하신 후에는 고민할 것 없이 반다꾸아랑 냄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기 냄은 주먹만한 커다란 사이즈를 자랑하니 인원수대로 시키지 마시고 2인 1냄 정도로 계산하셔서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운 빵과 코코넛 음료입니다. 반미라고 하면 보통 제법 큰 바게트로 만든 샌드위치를 생각하시겠지만 하이퐁의 반미 까이는 짧고 얇은 사이즈의 작은 빵을 사용합니다. 이 안에 돼지 부속을 으깨 만든 파테를 발라서 오븐에 빠르게 구워내는 음식인데요. 이 파테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지만 그냥 스팸 으깬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끈바삭하게 구워진 빵은 같이 나오는 빨간 소스에 푹 찍어서 한 입 베어 물면 됩니다. 이 소스가 가게마다 조금씩 달라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가게는 여기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야 하는 여기가 아니라 그 왼쪽의 초록색 부분이 본체입니다. 여기에 반미까이 못이라고 하면 10개 한 묶음짜리 반미까이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실 때까지 그냥 멀뚱멀뚱 서 있지 마시고 바로 오른쪽 이 카페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담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코코넛으로 만든 각종 젤리와 코코넛 밀크를 넣은 음료인데요. 코코넛 그릇에 가득 담아주는 간얼음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나는 코코넛 밀크 맛이 좀 역하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가 들어간 저담을 주문해보세요. 아무튼 음료 주문하고 앉아있으면 반미까이 아주머니가 카페로 들어오실 겁니다. 이때 3만동 드리면 되고요. 매콤 따끈 반미까이 한입, 시원달달 저담 한입 번갈아 먹으며 천국을 느껴보세요.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카페의 외부 음식 반입이 대부분 허용되니까 눈치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이퐁 명물 음식도 얼추 소개를 다 한 것 같군요. 물론 고작 2년 지냈기 때문에 하이퐁의 구석구석을 모두 담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하노이도 아니고 핑크퐁도 아니고 조리퐁도 아니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도시에 출장 파견 여행 이민을 앞두고 불안감에 떨고 계셨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저는 귀국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쌤이었습니다. 안녕!